내 몸의 주인은 나지. 그럼 내가 좀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제가 PM하고 대면했던 거는 2022년 4월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했던 건 건강과 경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도 사업도 해봐야 되겠다. 뭐 내가 갱년기가 됐으니까 약도 좀 건강을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제품을 접했는데 전달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몰랐어요. 근데 아침에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대사성 증후군, 그 다음에 식원성 증후군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구나. 그리고 이 원인은 영양 불균형,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책을 사다 보다 보니까 남편이 같이 책을 보면서 자기가 고혈압약, 고지혈증 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저희 남편이 68년생인데요. 17년 동안 고혈압 약을 복용을 했고 5년 동안 고지혈증 약을 복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복용을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고혈압 약을 이렇게 17년 동안 먹어야 돼? 그리고 고지혈증 약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으면 치료가 돼야 되는데 왜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배웠던 대로 병원에서 배웠던 대로 아니면 공부하면서 배웠던 대로 고혈압 약은 이런 네 종류의 약이 있는데 혈압을 낮추는 게 답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왜 고혈압 약을 계속 먹어야 되지? 한 번 먹으면 계속 먹어야 되나?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남편하고 같이 이 제품을 먹으면서 8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남편은 이때는 처음에 제가 이 제품을 먹으면서 책을 보다 보니까 남편이 아예 제품을 먹으면서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끊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그래서 이제 8개월이 지난 다음에 고혈압, 고지혈 검사를 했었죠. 이때 당시에는 체중이 85kg에서 79kg 조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먹으면서 신진대사가 되고 내 몸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이 과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아지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제가 보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콜레스테롤 수치가 아니라 비율이 답이다. 이러라든가, 탄수화물은 줄였는데 왜 콜레스테롤이 높아졌지? 이런 거라든가, 당질 피질이 높으면 이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수치를 계산을 하라 그랬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보다 중요한 콜레스테롤 비율. 이런 걸 보면서 저희 남편은 먹던 그 고지혈증 약을 안 먹어도 되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고지혈이 뭐가 문제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솔직히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있을까요? 콜레스테롤 문제가 없을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근데 이제 콜레스테롤은 질병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생존의 필수품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한자혁명이란 책에 나온 건데, 저도 읽었으면서도 잊어버리고, 다시 접하게 되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걸 공유하면 참 좋겠다. 왜 내가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있고,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서 내 건강을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걸 한번 알고 가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단어인 콜레스테롤은 병명이 아니랍니다. 어, 어쩌다 몸에 들어온 위험한 바이러스가 아니고 우리에게 찾아온 질병은 더더욱 아니고 암처럼 DNA가 변형돼 우리를 위협하는 물질도 아닙니다. 그저 듣는 순간 거부감이 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사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우리 몸에서 쓰이는 콜레스테롤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 쓰일까요? 자, 보세요.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답니다. 근데 못 만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몸의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대요. 그런데 저희는 못 만들게도 해요.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의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랍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는 분들이 간간이
저리고 아파요, 몸이. 그리고 성호르몬,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래.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드시는 분들은요, 남성분들 발기부전이 있어요. 어떠세요? 뇌의 90%가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졌고, 모든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 콜레스테롤이고, 그래서요, 특히 근육이래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약을 먹다 보면 어느 순간 근육통이 있어요. 혹시 지금 콜레스테롤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 자기 몸을 한번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저녁에 콜레스테롤 제품을 먹고 있는 분들은요, 어, 손발이 저려요. 왜 저릴까? 이게 신경막의 주성분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주성분이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내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내 몸이 나이가 들어서 고개 숙인 남자가 됐나?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이처럼 하는 일이 아주 많고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간에서 이 콜레스테롤이 직접 만들어진답니다. 간에서 만들어진다면 내 몸에 진짜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겠죠? 근데 우리 첫 번째 오해는요, 콜레스테롤이 해롭다는 거예요. 해로운가요? 뇌의 90%가 콜레스테롤, 세포막에, 세포막을 만드는 것도 콜레스테롤,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도 콜레스테롤, 우리의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것도 콜레스테롤이거든요. 위험해 보이시나요? 아니죠. 그러면 두 번째는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되고 우리가 달걀, 노른자나 새우를 먹지 않는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래요. 즉, 콜레스테롤 85% 정도가 간에서 만들어지고 15% 정도가 음식으로 충당이 된대요. 근데 우리가 콜레스테롤을 많이 음식을 먹으면요, 간이 그만큼 덜 만들어낸대요. 즉, 체내 콜레스테롤 양은 먹는 음식으로 조절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게 먹으면 간에서 더 많이 만들고, 우리가 먹으면, 콜레스테롤 많이 먹으면 간에서 적게 만들어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간에 우리 몸의 기능이 컨트롤하는 거죠. 그만큼 간이 알아서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콜레스테롤 성분을 덜 먹었다면 어떡할까요? 간이 그동안 열심히 만들었겠죠. 그래서 최근에 콜레스테롤 섭취 가이드라인이 없어졌답니다. 5년마다 발행되는 미국 영양학회의 식사 지침 가이드라인에서 2015년에 나온 거랍니다. 위험 영양소 리스트에서 콜레스테롤을 제외해버렸대요.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1961년 미국 심장학회 협회에 의해서 고정 위험 요소로 분류된 이래 60년 만에 불명예를 벗었대. 60년 만에.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과 고지혈증, 심장마비, 혈관 질환의 상관관계가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음식으로 내가 콜레스테롤 섭취해도 고지혈증, 심장마비, 혈관 질환하고 전혀 화장품으로 뭐 먹어? 관계가 없고요. 응? 이거 먹어? 김치볶음? 거기 고기 넣을 거야? 응. 죄송해요. 누가 저기가 들어오시죠? 음, 그래서 이렇게 했고 수십 년간 잘못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망가졌대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함유된 지방 섭취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가공식품에서 지방은 줄어들고요. 그 자리를 과당이 메웠대요. 지방 대신 맛을 내기 위해서 가공된 과당의 사용이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죠? 당은 지방보다 훨씬 파괴적인 역할을 한대요. 그 결과 지방간이 엄청나게 증가했어요. 비알코올성 지방 들어보셨죠? 아마 당분이 지방간의 원인이라고 하니 고개를 갸웃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콜레스테롤 많이 먹어서 지방간이 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몸이 액상과당이나 콘시럽 같은 가공당을 처리하는 방법이 알코올을 처리하는 방식하고 같대요. 그냥 일반 포도당은요, 몸의 모든 부위에서 처리되고 사용이 가능한데요. 과당, 우리가 말하는 시럽, 이런 것들은요, 전부 간으로 간대요. 그래서 간에서 이동시키는 효소가 간에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즉 과당 처리를 많이 하면서 간은 무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나 알코올도 안 먹는데 지방간이 됐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술도 안 마시는 지방간 환자들이 급증하게 돼요. 물론 비만이나 당뇨, 심장병 모두 함께 증가하죠. 지방간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간은요, 우리 몸에 해독작용을 해요. 근데 지방이 간에 끼었다는 거는 간은 37.2도가 되었을 때 가장 역할을 잘하거든요. 근데 간에 지방이 끼었다면 간은 차가워졌어요. 차가워지면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 스타틴 약물의 부작용을 한번 봐볼게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생성이 된대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은 간이 콜레스테롤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막는 약이에요. 그러니 간에 좋을 리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간에 무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타틴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요, 몇 개월에 한 번씩 간 검사를 하실 거예요. 간 수치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내 몸에 무리를 주니까 간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간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간암의 위험도 더불어 증가를 한대요. 중요한 거는요, 이 콜레스테롤 못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요, 코엔자임 Q10이라고 해서요, 우리 간에서 만들어지는 이 강력한 항산화제도 못 만들게 해요. 그래서 이 코엔자임 Q10이 심장마비를 예방을 하는데 이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도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넣는데 이 콜레스테롤도 못 만들게 하고 코엔자임 Q10도 못 만들어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 생각을 하게 만들죠.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Q10 합성을 방해를 해요. 보세요. 스타틴 약물을 복용하는 이유도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코엔자임 큐틴도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스타틴 약물이 코엔자임 큐텐 합성을 방해를 한대요. 그럼 뭐라고 봐야 되죠, 이러면?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코엔자임 큐텐은 동시에 만들어진답니다. 즉 이제 비유를 해보면요. 밀가루 반죽을 해서 떡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밀가루 반죽 자체를 억제하다 보니까 떡도 못 만들고 국수도 못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심장마비를 예방하려고 먹은 스타틴 약물이요. 코엔자임 Q10의 수치를 낮춰서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증가시키는 모순이 발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스타틴 약물하고 코엔자임 Q10을 함께 처방을 한대요. 너무 모순이죠. 내 몸에서 만들어지는 거를 못 만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을 집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간에도 무리가 가고 심장마비 예방에도 별 효과가 없다면 스타틴 처방을 고집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뇌를 이루는 90%의 성분이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요. 그런데 콜레스테롤 억지로 낮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치매 위험이 증가할 수밖에 없답니다. 그래서요, 1980년대 중반 스타틴 시판 이후에 실제로 치매 환자가 급증했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란 단어에 익숙해질 정도로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이 치매잖아요. 스타틴 장기 복용자들은요, 당장 치매가 발생하진 않아요. 근데 머리가 멍한 느낌이 들고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으로 호소한대요. 그러면서 알츠하이머뿐만 아니라 파킨슨 위험도 증가한대요. 왜냐하면 신경 부분의 신경막도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스타틴 약물은요, 근육통과도 관련이 있답니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하고 근육의 막을 형성하는 건 역시 콜레스테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가벼운 경우 근육통이 일어나요. 그런데 심각한 경우는요, 횡문근융해증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이 횡문근융해증은요, 근육이 녹아내리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녹아내리다 보니까 근육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신장이 막힐 경우엔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래요. 이렇게 무서운 병을 일으키는 거를 우리가 먹어야 될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신경을 감싸고 있는 신경막도 콜레스테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억지로 낮추다 보면 신경통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요, 밤늦은 시간 손발이 저리고 아픈 신경통으로 고생하는 노인들 상당수가 스타틴 약물 부작용 때문이랍니다. 솔직히 저희 큰언니는요, 제가 이 제품 주면서 고혈압 수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고혈압 약은 안 먹는데요. 의사가 고지혈증 약은 먹으라고 했대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사가 먹으라고 했으니까요. 근데 저희 언니가 간간히 저희 건강기능 제품을 안 먹고 좀 지나갈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저희 언니는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 강의를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도 듣지는 않아요. 근데 요 근래에 잠시 멈췄대요. 건강기능 제품 먹는 거를. 근데 한밤중에 손발이 너무 저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봤대. 아, 내가 요즘에 제품을 안 먹었네? 그리고 가서 다시 먹었대요. 근데 돌아오는 순간에 계단을 타고 올라가는데 손발이 안 저리더래요. 이게 뭔 일이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 언니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있어요. 근데 저희 PM 제품을 먹으니까 손발 저린 게 없어졌대요. 뭐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죠. 그리고 남성 입장에서 안타까운 부작용 중 하나가 발기부전이랍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주성분 역시 콜레스테롤이래요. 약물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면 자연히 성욕이 감퇴되고 발기부전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스타틴을 복용한 지 10년이 넘었다면 사실상 발기부전을 자인한 셈이랍니다. 저희 남편이 5년을 복용을 했어요. 근데 본인의 몸에도 변화가 있는 걸 느꼈어요. 성욕이 굉장히 감퇴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 5년 동안 복용을 했으니 이 약에 굉장히 반응이 빨리 왔던 거죠. 저희 남편은 머리가 막지가 않다는 말도 했어요. 건망증도 생긴대요. 그래서 저희가 MRI를 가서 찍었어요. 뭐 뇌 MRI를. 근데 뇌가 위축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 당시에는 제가 PM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거 뭐지? 노인성 위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스타틴이 저희 남편의 뇌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제가 너무나 다행으로 생각하는 경우는요. 5년밖에 이 제품을 복용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이 제품을 끊었다는 거. 근데 저희 언니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까 보셨죠? 스타틴 제품을 먹다가 발기부전이 생기니까 비아그라가 등장을 했어요. 원인이 뭔지 파악하지 않고요. 그 증상만 해결하기 위해서 비아그라를 등장시켰어요.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처방이 시작되고 10년 후에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가 출시가 됐어요. 즉, 스타틴 약물 시장 점유율 1위인 리피토를 생산하는 화이자의 히트 상품이 비아그라입니다. 1위 리피토도 화이자 제품이고요. 비아그라 제품도 화이자 제품이에요. 웃기죠? 그리고 매우 흔한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스타틴 약물 부작용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왜냐면요. 이 제품을 먹어서 바로 반응이 나오면 이거 부작용이야? 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약을 먹고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기가 복용했을 때 서서히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때문에요. 그 증상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걸리기 싫어하는 치매, 근육통, 신경통, 발기부전, 이 모두 약물 부작용이라기보다 사람들이 노화의 증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화이자의 연구소에 근무하는 약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약사분이 저희 제품 드시지는 않아요. 근데 그분이 리피토랑 이런 고지혈증 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은 고지혈증 약을 먹지를 않는데요. 왜 안 먹을까요? 이 문제점들이 있는 걸 본인 스스로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은 이걸 먹지 않고 있다고 해요. 근데요, 의사들도 알아요. 약 설명서에 다 열거된 부작용들이 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부작용이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저희 언니한테 약 처방을 권했던 의사, 저희 남편한테 리피토정, 아니, 저희 남편한테 처방을 했던 노슈셋이라는 약을 처방했던 의사도 먹으라고 해요. 이 많은 부작용 중에 당신이 말하는 부작용은 없다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우울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우울한 거 맞아요. 뇌가 문제가 생기는데 우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요? 그랬는데 의사는 그런 게 없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편은 그 많은 부작용 중에 이거 아니라고 하니까 안 먹는 거죠. 실제로 실보다 득이 크기 때문에 약을 복용해야 한다고 믿어요.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스타틴을 중단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부작용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이 늘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방약의 가지수만 늘어날 뿐이에요. 손이 저린다? 손이 저린 거에 대해서 처방해 주는 거. 내가 발기부전이 있다. 발기부전에 대해서 비아그라 처방한다거나 내가 머리가 뭐 뿌옇다. 그럼 그거에 대한 처방약.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그래서 저희가 간간이 뇌가 머리가 뿌옇다 그러면 저희 처방되는 약 있죠. 치매 예방한다는 약, 뭐 뇌 뭐에 좋다는 약 이런 것만 처방이 돼요. 근데 솔직히 그거 효과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병원에서 처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간이 저희가 심사평가원에서도 이거가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본인 부담을 80%로 변경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제약회사에서 굉장히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거를 못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수가 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약회사에서 브레이크를 걸었고 더 이상 그거를 심평원 같은 데서도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거대한 데가 이런 제약회사가 엄청난 로비를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드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고요. 콜레스테롤은 그동안 의학 용어라기보다 마케팅 용어였어요. 콜레스테롤 기준치는 누가 정했는지 아세요? 신이 정해준 것도 아니고요.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한 것도 아니랍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이 정한 거래요. 9명의 박사가 정했는데요.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그중 7명이 제약회사와 금전적인 문제로 얽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콜레스테롤 정상 수치가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냥 그렇게 끝났어요. 왜냐면요, 제약회사, 힘 있는 제약회사에서 이걸 막았겠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는요, 베스트셀러 약물로 장기간 판매 1위 자리를 고수했어요. 2013년 1월 포브스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화이자의 콜레스테롤 리피토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생제와 더불어 가장 남용이 심각한 약물 중 하나라고 해요. 200명을 5년간 복용시켰을 때 그중 한 명의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수준이니까 과연 약효라고 부를 수 있을까라고 문의합니다. 과거에는요, 중세에는 사열이 성행했대요. 그래서 두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뇌에 구멍을 뚫어서 정신과 치료를 위해 전기 고문을 하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 돌아보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간에 무리를 주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지금의 치료법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이 높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대처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도 괜찮은 걸까? 그렇지는 않아요.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졌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이는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예요. 어떤 신호냐면요.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봐야 되는데 높아졌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두 가지랍니다. 염증과 스트레스래요. 콜레스테롤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벽을 형성을 한대요. 근데 간이 콜레스테롤 생성을 증가시켰다는 건요, 그만큼 손상된 세포가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포벽이 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손상을 받았을까? 이 손상된 세포벽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하고 염증을 낮추는 게 콜레스테롤이거든요. 특히 혈관에 염증과 상처가 생겨서 보수해야 할 것이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몸 전체의 혈관 길이가 12만 킬로예요. 지구 두 바퀴 반이라고 하잖아요. 피는 1분 안에 몸 한 바퀴를 돌아요.
즉 25초가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몸 한 바퀴 도는데. 근데 혈관을 타고 도는 피는 시냇물처럼 졸졸 평화롭게 흐르지가 않습니다. 무서운 아주 시냇물처럼 졸졸 도지가 않고요. 무서운 속도로 콸콸 흐른대요. 그러다 보면 혈관이 나뭇가지처럼 갈라지는 부분에서는요, 와류 현상이 일어난대요. 이때 혈관벽이 큰 압력을 받으면 피가 막지 않을수록 자극을 받아서 혈관 내벽에 상처와 염증이 증가한대요. 그러니까 혈관 내벽에 상처와 염증이 증가하니까 이 혈관벽의 조직이 건강하지 못할수록 상처와 염증이 증가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관벽에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뭘 먹죠? 유노겐을 먹잖아요. 그리고 비타민 6, 9, 12에서 우리 혈관에 붙어 있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해 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유노겐이 굉장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고치는 것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에 상처와 혈관의 상처가 났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높다는 걸 보시면 돼요. 상처가 클수록 더 많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한데 심한 경우에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관 자체가 막히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졌다. 그러면 뭔가가 정말 극심한 피해가 있는 거죠. 여기서 엄청난 착각이 발생하는데요. 심장마비로 사망한 환자를 부검했더니 심장을 감싸고 있는 관상동에서 콜레스테롤이 잔뜩 나오게 되었대요. 그래서 혈관을 막는 콜레스테롤이 심장마비 원인이라고 그렇게 추론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안 좋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게 주범이라는 결론이 내렸던 거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화재가 일어났어요, 내 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갈 수 있는 염증 증상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염증 증상을 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었는데, 이 콜레스테롤을 못 만들게 억제를 해버렸어요. 즉, 화재 현장에 이 화재를 끌려고 소방차가 보이니까 소방차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한 결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방차가 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화재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즉, 콜레스테롤은요. 그래서 이게 우리 몸에 화재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못 만들게 했으니 몸에 굉장히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요, 콜레스테롤은요, 프로게스테론을 만드는 재료예요. 이 프로게스테론은 아까 말씀드렸죠, 성호르몬. 남성의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거라고. 그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래요. 근데 이 코르티솔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 콜레스테롤 생산을 늘린대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지 안 많은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특히나 잠이 부족하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굉장히 올라간대. 근데 저희 나이가 많아지면 어때요? 저희 몸에 영양소가 제대로 없다 보니까 잠을 못 자게 돼요. 그럼 콜레스테롤 수치가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나이가 많아지면 이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니스토레이트를 하나를 먹으면요, 이 안에 있는 마그네슘이 저희 콜레스테롤을 마그네슘이 기능을 하면서 수면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듯 콜레스테롤 상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내 몸의 혈관벽이 닫혀서 염증이 발생하는 원인이 발견하는 돼서 세포막을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지 아니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는지 그러면 저희는 그 원인을 알았으면 그 원인을 치료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죠.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복용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들이 있대요. 이 사람들은요, 아까 제가 올려드렸죠. 4, 50대 남성으로 심장마비가 왔던 경우에 2차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단지 이 사람들만 스타틴을 복용해야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저하제인 스타틴을 복용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환자는 40에서 50대 남성이면서 심장마비가 왔던 40대, 50대 남성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2차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스타틴을 복용하는 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재앙이 된대요. 자, 보세요.
여성의 경우는요, 나이와 상관없이 스타틴 약물 복용을 통해 얻는 장점이 전혀 없대요. 저희 언니는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편도 먹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남성이라도 심장마비 발병 경험이 없었다면 스타틴 복용으로 얻은 이득은 없어요. 이것이 과학적이고 공정한 연구들의 공통적으로 내린 결론이랍니다. 근데 그냥 놔두면 되나요? 아니요. 놔둬도 안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결국 체내 염증 반응을 낮추는 것이 관건이에요. 즉,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낮춰야 되겠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쉬운 일인데 우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기본이에요. 올바른 음식, 충분한 수면 시간, 스트레스 관리가 기본인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햇빛을 쬐는 것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햇빛을 쬐일 때 생성되는 비타민 D가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환자 스스로 노력에 달린 것들일 뿐이다. 좋은 생활 습관을 더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몇 가지를 추가하면 좋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보셨을 때 햇빛을 쬐주면 좋아요. 그다음 올바른 음식, 충분한 수면 시간, 이건데요. 이 올바른 음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토코페리올 형태의 비타민 E래요. 저희 제품엔 비타민 E가 굉장히 많죠. 이거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에 폴리코사놀이나 알파리포산, 이걸 제가 찾아봤더니요. 저희 파워 칵테일에 다 들어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대요. 폴리코사놀은 쿠바에서 콜레스테롤 저하제로 처방되는 물질이래요. 알파리포산은 의사의 처방을 받기도 한대요. 근데 이 알파리포산은요, 코인장 큐텐도 심장 건강에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음, 특히 약물을 복용하는 환자의 코인장 큐텐 처방을 결핍을 일으키므로 반드시 복용하는데 코인자임 큐텐이 유비퀴놀과 유비퀴논 형태로 있는데 유비퀴놀 형태로 섭취하면 훨씬 좋답니다. 저희가 이제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건강한 음식, 잠을 잘 자는지,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그 다음에 내 몸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는지, 그걸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좋은 점이 있대요. 혹시 콜레스테롤 높으면 다 나쁘다고 생각했죠? 근데 그렇지 않답니다.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 수명이 더 길대요. 근데 제가 보니까 200에서 220 정도 된 사람이 가장 수명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마케팅에 세뇌당한 현대인들이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죠. 근데 이미 1994년 에일대학교 심장내과 헬랑 크룸 훌츠 박사가 노년층에서 저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의 심장마비 사망률이 고지혈증 환자보다 2배 높다는 연구를 발표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무시해왔는데요. 그 후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대요. 노년기에 고지혈증이 더 유리한 이유는요. 콜레스테롤이 염증을 낮추기 때문이에요. 아까 보셨죠? 염증을 낮춰준다고, 콜레스테롤이. 저콜레스테롤 혈증이 되면 염증을 이겨낼 면역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높은 사망률의 원인이 뭔지 아시죠? 폐렴 또는 폐렴 같은 감염이래요. 어떤 분들은요, 이게 폐렴으로 앓고 나면은 하루 만에 사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굉장히 큰 이유인데, 그 미네소타 대학의 전염병학과 데이비드 제이컵스 교수팀이 6만 8천 명을 대상으로 한 19개의 연구 논문을 분석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소화기 질환과 호흡기 질환을 유- 사망할 확률이 높대요. 근데 이게 모두 다 전염성 질환이거든요.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면역력이 높고 염증을 해결해 주려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실제로 높아야 되는 거예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할머니 환자들이 잦은 방광염에 시달린대요. 혹시 이 본인들이 방광염이 있으신 분들 혹시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10만 명을 15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이 낮은 환자들이 감염성 질환을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대요. 낮은 콜레스테롤 수치는요, 면역력도 낮춰요. 그래서 말기암 환자들 역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은 것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고지혈증 환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스스로 잘못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랍니다. 원인만 제거하면요, 콜레스테롤 수치뿐만 아니라 만성 피로, 비만, 고혈당, 고혈압 모두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고친다면 사기꾼, 약장수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다 고치거나 다 못 고치거나 둘 중 하나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사성 질환을 고치는 방법은요,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식사, 제대로 된 건강 관리를 하다 보면요, 이게 달라진다고 해요. 근데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죠. 화이자에서 리피토가 1987년에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비타민 B3가 이게 치료제였대요. 이상 지질혈증에 있어서. 그래서 이 이상 지질혈증이 콜레스테롤에 우리가 말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아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10에서 30% 증가하고 우리 몸에 염증을 나왔을 때 LDL 수치가 높아지거든요. 이 LDL이 높아졌다는 거는 내 몸에 염증이 많은데 이 10에서 20% 감소를 시켰다 하면 내 몸의 염증도 줄어드는 의미겠죠. 그 중성지방도 20에서 25%를 감소시킨답니다. 이 중성지방도 좋은 중성지방이 있는 반면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듯이요. 이 니피토를 안 먹고 이거를 먹게 되면요. 내 몸에 이 쌓이는 동맥경화, 이 염증을 줄여주니까 동맥경화도 없어지고요. 치매도 없어지고요. 이형 당뇨병도 없어지고 궤양성 대장염. 왜냐하면 세포막을 형성을 잘 해주잖아요. 남자 대머리 완화도 된답니다. 이건 아마 여기 안에 있는 성분 중에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렇다는 거고요. 저는 이 말을 항상 생각해요. 소방수는 불을 꺼줄 뿐 불이 나지 않기 위해선 먼저 내가 조심을 해야 되겠죠. 의상, 의사들도 와서 불을 꺼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내가 내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겠죠? 개인의 건강은 의사의 책임이 아니고요. 의사의 실력과도 무관하대요. 그래서 개인의 실력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읽어드렸다는 거는 환자혁명이란 책에 있던 내용입니다. 그쪽 부분에 한 170페이지 정도부터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즉, 인류는 왜 병이 생겼냐면요. 세포 고장이래요. 다른 게 하나도 없대요. 아까도 보셨죠? 세포가 문제가 생겨서 생긴 거예요. 세포막, 내 목에 문제가 있는 거, 내 목 세포뼈,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서. 근데 의사는 정말 필요할 땐 정말 고쳐줄 수 있어요. 근데요, 정말 내 몸이 95%는 내 몸이 고친대요. 내 몸에 중요한 영양을 넣어주면 치료가 되는 거죠. 즉, 비만과 대사성 질환부터 벗어나며 나는 몸을 정화시키면 돼요. 내 몸을 해독을 해주고 내 몸이 깨끗해지고 그러면 내 몸이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내 몸에 좋은 세포가 우월하게 작용하려면 산소,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해줘야 돼요. 그럼 암세포는 없어지고 이런 좋은 세포들이 늘어나는 거죠. 근데요. 내 몸에 영양 섭취가 나쁜 경우는요. 좋은 세포는 약해지고 이런 암세포가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암세포가 우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는 좋은 영양을 섭취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제품을 세포에서 잘 흡수하도록 해줘야 돼요. 여기 보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내 몸의 에너지 생성 기관이거든요. 당과 지질, 단백질, 이게 물하고 산소를 만나서 에너지를 내요. 38개의 ATP를 내죠. 근데 여기에 정말 필요한 게 비타민 B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액티바이즈를 왜 먹어야 되는지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비타민 B군. 그리고 액티바이즈를 먹었을 때 저희가 산소 흡수율을 좋게 해주죠. 그리고 저희가 물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도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근데 저희 제품은요, 수용화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담즙 없이도 저희 제품이 바로 그래서 쓸데없는 사람도 잘 먹으면 좋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간에서 담즙은 만들지만 내 몸이 노화가 되면 담즙도
생성되는 게 줄어들어요. 그런데 저희는 물을 만남으로 인해서 수용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몸에 이렇게 잘 흡수될 수 있도록 이 해조 갈조류가 세포문을 열어줘요. 그래서 당뇨 있는 환자분들도요, 인슐린이 저항성이 생겨서 세포문을 여는 기능을 못 하잖아요. 근데 액티바이즈나 저희 제품을 먹으면 세포문을 열어서 이 포도당이 들어가게끔 해주잖아요. 이런 기능들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몸이. 근데 다른 제품들은요, 당연히 좋은 제품들이 있겠죠. 근데 태블릿은 10%, 식품은 20%, 캡슐은 7%밖에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70, 98에서 100%가 흡수가 되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그동안 이렇게밖에 흡수가 안 되다가 98에서 100%가 흡수가 됐으니 내 몸에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이게 세포 호전 반응인 거예요. 세포가 회복되어 가는 반응인 거죠. 그래서 저는 즐기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요. 즉, 암의 발생 원인이 산소 부족 때문이죠. 이게 보면 이게 암 연구학자 독일의 이 박사랍니다. 이분이 노벨 의학상을 수상을 했어요. 산소 부족으로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뇌졸중, 안구건조, 각막 부종, 귀울림, 만성피로, 무호흡증, 암, 종양, 만성신장병, 당뇨, COPD, 우울증, 공황장애, 스트레스, 외상, 숙취, 어깨걸림, 요통, 시력제한, 백내장, 비만이 생긴대요. 이것도 모든 병의 원인은 산소 결핍증이라고 이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의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근데 우리 액티바이즈는요, 우수한 산소 운반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산소를 세포 자체로 전달을 해요. 추가적인 산소 공급도 해줘요. 근데 지금 5+1 행사하시죠? 그러면은 이 제품은 좀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에게 혈압 상승, 고혈당, 혈중 지질 이게 다 나타나고 이렇게 일어나는 게 대사증후군이거든요. 근데 이 대사증후군 환자들은요, 혈관을 망가뜨린대요. 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그래서 약을 복용 중인 사람들은요, 이 항산화제, 오메가3, 비타민 B군을 더 열심히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 국민약사 수지 코엔이 약이 영양소를 뺏어가는 노상 강소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몇 살, 몇 살? 6살, 4살. 6살, 4살? 네. 좀 걔네들 보는 재미로 피곤한 줄 모르시겠네? 약은 안 그래도 약해진 심장에 또 하나의 부담이 된다. 혈압이 가능한 약을 줄이고 그 대신 절식과 운동을 해보라고 홍 교수는 늘 강조한다. 좀 낮아야 돼요. 신기능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당뇨가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이 있습니다. 저도 당뇨약을 먹어야 되고 고혈압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저 자신한테 처방을 하려고 펜을 드니까 처방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약은 이런 부작용, 저 약은 저런 부작용, 이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저 약은 몸에 들어가면 이런 짓을 하고, 다 독이라 이거죠. 독작용. 그 합병증, 그 대가가 무엇이냐. 그것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의 비은 세발의 피다. 이렇게 판단이 있을 때 약을 우리가 쓰는 것이지.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는 비약물요법을 해야 됩니다. 보셨죠? 비약물요법이 있으면 우선적으로 비약물요법. 내 몸에 약을 넣는다는 건 독약을 넣는 거라고. 본인도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지만 약을 먹지 않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게 내 몸에 독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걸 아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 대사성 질환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알면 좋겠죠. 왜냐하면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식이섬유, 오메가3 지방산, 마그네슘, 비타민 D예요. 우리는 파워 칵테일, 오메가3가 들어있는 거는 오메가3와 2와 제너레이션 있죠? 일단 비타민 D는 니스토레이트에 있어요. 각각 하는 역할이 달라요. 식이섬유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요.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을 해요. 오메가3 정말 중요하죠. 마그네슘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대요.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염증을 줄여줘요. 대사 건강을 유지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크롬,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작용을 도와요. 이건 니스토레이트에 있죠?
폴리페놀은 항산화 작용을 해서 염증을 줄여줘요. 그래서 혈당 및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을 해요. 이거 저희 파워 칵테일에 있어요. 칼륨은요,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해요. 이스토레이트에 들어있고요. 파워 칵테일에도 들어있어요. 코엔자임 Q10은요, 항산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저희 간에서도 만들어진다고 했죠? 근데 이건 듀오나 제네레이션 50 플러스 코큐텐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Q10 플러스에. 음식에도 이렇게 들어있어요. 근데 정말 음식이 정말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음식이 농약을 많이 하고 또 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성분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저희가 정말 엄선된 제품을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어요. 또 과거에는 2개만 먹어도 해결됐던 게 지금은 뭐 30개를 먹어야 되고 한 단만 2단만 먹어도 됐던 게 지금 19단을 먹어야 되고 이런 반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건강기능 제품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 이거는 장 건강을 개선해서 대사 건강을 지원한대. 염증을 줄여주고요. 이게 파워 칵테일하고 제일 수치에 들어있는 거,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래요. 그래서 세포 손상을 막고 염증을 줄여서 대사성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이거는 저희 파워 칵테일 제일 수치에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이러한 영양소를 포함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 대사성 질환과 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요.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적절한 운동도 병행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가 있어요? 염증을 줄여준다는 말이 많죠. 저희가 고지혈증 약이 무엇 때문에 먹는다고요? 염증이 증가하다 보니까 간에서 이 혈관벽을 염증으로 인해서 혈관벽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 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염증을 줄여주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염증을 해결하다 보니까 혈관벽 같은 경우를.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거거든요. 고혈압도 똑같습니다. 지금 고혈압에는 항상 뮤노겐이 더 들어가요. L아르기닌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당독소를 다 낮췄어요. 그래서 저희가 드시면서도 당뇨 있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드시다 보면 반응이 와요. 내 체취, 발진, 출혈. 근데 병이 없어도 호전 반응은 나와요. 근데 내가 병이 없는데 왜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와요. 왜냐하면 세포가 다 건강하지만은 않아요. 노화된 세포도 있고 독소 같이 가지고 있는 세포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호전 반응이 심하게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내가 체온이 낮은 사람인지, 내가 수분 섭취를 제대로 안 했던 사람인지, 그렇게 보이는 것,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좋아요. 따뜻한 물을. 그러면 몸이 달라지겠죠. 근데 반응들은요, 내가 먹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왜 더 아파요? 왜 아팠던 것이 더 아프고 안 아프던 것이 아파요? 이게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과정이에요. 그것만 아시고, 아, 내 몸이 미래에 내가 너무 안 좋아질 때를 미리 내 몸이 치유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이제 2년 넘게, 3년 가까이 이 제품을 먹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보면 항상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 더 젊어졌다? 너 목에 주름이 더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달라지는 반응이 있다는 거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종요법 의사 헤링은 치유의 법칙이라 설명하고요. 어떤 고질적인 질병이 치료될 때는 반드시 그 질병이 진행된 과정을 거꾸로 거슬러 진행됩니다. 거꾸로.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땠지? 과거에? 저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 내가 과거에 직장을 다닐 때 내가 수두를 앓은 적이 있어. 그랬어. 그게 저기 배출되는 과정인가? 이것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독소 배출하고 영양소 전달해서 물을 많이 드셔주시라. 그 다음에 충분하게 쉬어줘라. 잘 자라. 운동도 해라. 그리고 이게 너무나 힘들면 걸으라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면 줄였다가 서서히 양을 늘리신 방법으로. 근데 섭취를 계속 하세요. 왜냐면요, 내 몸은 내가 스스로 가서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건강기능 제품을 먹고 그만큼 안전한 제품을 먹기 위해서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생각을 달리합니다. 애플을 만들었던 그분 계시죠? 저는 이분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름을. 근데 이분이
think different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자기 건강 공부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52세에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건강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제품을 드시면서 내 몸의 건강을 잘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공유 중지하겠습니다. 오늘 좀 강의가 많았죠. 근데 혹시나 이거 드시면서 궁금하신 거, 이거 본인들도 보시면서, 그래, 나도 그랬어. 스타틴 약물이 뭐냐고 물으셨죠? 고지혈증 약이에요. 이게 스티브 잡스 맞아요. 스티브 잡스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스티브 잡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애플이라는 이런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스마트폰 이런 걸 다 만들어 보여줬잖아요. 근데 그분은 세상을 정말 즐겁게 살 수 있으셨던 분인데 이게 그걸 못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강을 챙기는 여러분들이 최고의 강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 계셔요? 지금 드시면서 너무 수치가 높아서 이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신다거나 이러시는 분들 계실까요? 저는 이거 드시는 분들은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고 드시기를 바래요. 왜냐면, 끊었어요. 네, 다 끊으셨어요? 예, 네, 사장님, 장경진 사장님이 드신 건 아니시잖아요. 우리 드셨었어요? 장경진 가족. 가족들이요? 네, 저희도 사모님 다 가족, 끊었어. 저도 가족이 먹다가 끊었는데 제가 보니까 더 건강해진 게 느껴져요. 그래서 드시는 분들은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 오늘 강의가 좀 어려웠군요. 아, 이게 약에 대해서, 그리고 책을 안 보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요, 콜레스테롤은요, 내 몸에 염증이 있어서 일어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두 가지가 원인이래요. 그러니까 내 몸에 염증을 낮춰주는 기능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스타틴이라는 약물을 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내 몸에 염증을 낮춰주는 제품이 뭐가 있죠? 오메가3가 있어요. 건강기능 제품에는요. 그리고 저희 커큐민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저희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려고 하면은 염증을 낮춰주면 되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부분을 하면 돼요. 잘 자면 또 되죠? 그런 것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괜찮으시죠? 사장님, 저기 장경진 지피님, 저기 다들 좋아지셨죠? 드시고 나서 괜찮아지셨죠? 수치도 낮아지시고 안 들리셔요.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으시죠? 예, 왜냐면 내 예. 몸에 염증을 낮추는 제품들을 다 몸에다 넣어놨으니 몸이 네, 건강해지시죠, 당연히. 그래서 괜찮으실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봅니다. 저희 남편도 올해도 검사했거든요. 안 먹은 지 한참 됐거든요. 지금 3년 가까이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괜찮고요. 그다음에 몸에 염증 수치가 조절이 되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안 그랬으면 계속 먹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맞습니다. 제가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음, 잘 관리해 주시고, 아까 보셨잖아요. 건강기능 제품 중 이렇게, 어, 보시면 이게 아까 보셨듯이 잠깐만요. 어떤 거를 드시면 이게 콜레스테롤에 좋냐, 대사성 질환의 파워 칵테일, 오메가3나 듀오나 제네레이션. 왜냐하면 이 오메가3가 이 저기 안에 있어요. 이 듀오하고 제네레이션 들어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니스토레이트. 왜냐하면 마그네슘, 비타민 D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이제 식이섬유가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서 그 기능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가 염증을 줄여줘요. 그리고 우리 세포막을 부드럽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혈중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주고 심혈관 건강을 개선하고요.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요. 그래서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D는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서 염증을 줄여준대요.
이게 이제 저희가 아까도 홍세영 교수가 말했듯이 본인이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는데 약을 먹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작용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가장 먼저 약을 먹지 않고 해결할 수 있으면 비약물 요법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는 비약물 요법이 이겁니다. 이렇게 건강기능 제품을 먹으면서 먹어보는 거죠. 크롬이 혈당을 조절하고 인슐린 작용을 해요. 그다음에 폴리페놀이 항산화 작용을 통해 염증을 줄이고요. 혈당 및 혈중 지질 수치를 개선을 해요. 근데 이게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칼륨이 혈압을 조절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해요. 이게 니스토레이트하고 파워 칵테일 들어있고 코엔자임 Q10은 항산화 효과를 해요. 근데 이게 우리 몸에 만들어진다고 했잖아요. 간에서. 근데 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이거 그 스타틴 계열 약물을 먹어버리면 콜레스테롤도 못 만들게 하고 코엔자임 Q10도 못 만들게 한대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도 장 건강을 개선해서 대사 건강을 지원해요. 이게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고요. 비타민 E가 파워 칵테일하고 자율수치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보시면 오토식 제품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파워 칵테일하고 니스토레이트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저희가 나이가 들면 제네레이션 50을 드시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네레이션 50이 나이가 들면 코큐텐이 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아무래도 염증이 쌓여요. 그러니까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눈 건강도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제네레이션 50까지 드시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까도 보셨듯이 이렇게 니스토레이트를 저기 액티바이즈의 기능이 굉장히 좋은 것도 아시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반응을 좀 보여드렸어요. 혹시 좀 더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너무 어려운가요? 오해가 어렵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혹시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제가 안 더운 줄 알고 선풍기를 안 틀었더니 엄청 덥네요. 임선영님 이해되셨어요? 자료는 올려드릴게요. 네, 스타틴 약물이 고지혈증 환자들한테 주로 처방되는 거고요. 이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그 화이자의 리피토라는 제품이에요. 근데 그 리피토 보면은 스타틴 계열이라고 성분명에 그게 되어 있어요. 혹시 네이버나 이런 데에 본인들이 드시는 약을 이렇게 이게 뭐죠? 음, 조회해 보시면 그 조회에 스타틴 계열 뭐 이렇게 딱 나와 있거든요. 그런 약물들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스타틴 약물이 코큐텐도 안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막을 씌운다고 하잖아요. 코큐텐도 같이 처방을 해주는 데도 있고 그렇다고는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문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고지혈증 약을 먹으면서 이 많은 반응들이 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치매, 머리에 굉장히 문제가 온다는 거, 또 하나는 다른 부분들에 문제가 온다는 거를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드립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혹시 선현주님? 신현주님, 선현주님? 궁금하신 거 있으셔서 소리를 키우셨을까요? 문의하셔도 됩니다. 선현주님이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키운 거를 소리를 줄였거든요. 강대권 사장님도 저기 장모님 좋아지셨잖아요. 인슐린 당뇨도 있으시고 그랬는데. 네, 이 나타나는 반응들이 굉장히 좀 다릅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주의 이찬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저도 다시 듣기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제 건강검진하면 네.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금 이제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아, 그- 그래요? 토탈 네, 그래서 콜레스테롤 돼 있을 텐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21년도에 했고, 이제 내일 할 건데, 네, 21년도에 왜 했지? 근데 제가 이거를 추가적으로, 네, 어, 이렇게 비용을 더 내고 콜레스테롤 검사를 했거든요. 네, 이게 네, 네. 지금 국민 건강